네, 그럼 저희 함께할 분도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림대 강남성심병원의 조탁근 교수 자리하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다양한 척추 질환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요즘 많은 분들이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허리 통증을 한번 호소해 보신 분들이 굉장히 좀 많으실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렇게 많이들 호소하시는 허리 통증의 가장 큰 원인이 있다면 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은 저희 사진을 보시면 네. 우리 몸의 그 허리는 굉장히 큰 기둥 역할을 합니다. 네네. 모든 건물에서 기둥이 튼튼해야지 중요하죠. 예. 그럼요. 그 건물이 잘 유지될 수 네. 있듯이 우리 몸에도 척추라는 튼튼한 기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네. 활동을 할 수가 있는데요. 네네. 되게 허리 통증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분들이 한 번쯤은 다 겪어봤습니다. 그렇죠. 예. 허리 아프다는 얘기 누구나 한 번쯤 할 수 있는데 대개의 경우에는 뭐 운동을 심하게 한다거나 네. 아니면 좀 허리를 삐끗한다거나 그래서 다쳐서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이제 요추부 염좌라고 합니다. 네. 주변에 허리의 주변에 있는 뭐 인대나 근육이나 그런 데 무리가 와서 통증이 생기는 경우인데 되게 이러한 경우에는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좋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하지만 뭐 심한 충격을 받았다든지 나이가 젊다든지 그런 분들은 이제 허리 디스크라고 해서 허리 뼈와 뼈 사이에 있는 디스크가 튀어나오면서 통증을 일으킬 수도 있고요. 네. 많은 분들이 알고 네. 계시죠. 예. 게다가 이제 그 연세가 많이 드시면은 네. 허리에 구조적인 변화가 많이 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은 만성적으로 네. 허리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노화로 있습니다. 인해서 자연스레 오는 맞습니다. 거군요. 예. 예. 근데 그런 경우에는 이제 그 쉽게 좋아지지 않고 네. 오랫동안 통증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환자분들 스스로도 굉장히 좀 심리적으로도 좀 우울한 경향이 네. 있고 굉장히 고생을 하시고 예. 경제적으로도 좀 손실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네네. 그 허리 통증에 대해서 제대로 아는 것이 삶을 영위하고 그다음에 앞으로 치료하는 데도 상당한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자, 말씀해 주셨듯이 척추, 허리는 우리 몸의 중심이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치료가 참 중요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척추에 이상이 오면은 허리뿐만 아니라 목에까지 좀 영향을 끼친다고요. 이제 보통 네. 그 척추 질환이라고 해서 병원에 많이 오시는데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이제 허리가 아파서 오시지만 목도 사실 이제 척추라는 거는 목하고 등하고 이어져 허리를 이어주는 하나의 구조물이기 때문에 네. 나는 목이 아픈데 왜 척추 진료를 보냐 물으시는 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네네. 목하고 등하고 허리는 같은 척추고 그 목 통증도 마찬가지로 되게 이제 흔히들 이제 목을 삐끗했다든지 아니면 목이 휘청하다든지 해서 생기는 그런 근육통이나 인대 같은 데 염좌 때문에 오는 경우가 많고요. 네. 이러한 경우도 대개는 시간이 지나면서 좋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찬가지로 목 통증 대부분 이제 목 디스크다 해가지고 많이 오시는데 사실 목에 생기는 목을 통증을 일으키는 질환은 상당히 많은데 네. 그 중에 이제 목 디스크라는 거는 하나의 원인이 되지만 그거 외에도 사실 상당한 많은 이유들이 있습니다. 대개의 경우에는 이제 목 뒤쪽에 관절이 안 좋아서 생기는 관절통이 대부분이고요. 역시 연세가 드시면서 목의 구조적인 변화가 오면서 만성적인 통증을 호소하게 되고요. 이러한 경우에는 그 치료가 쉽지가 않고 네. 대개 치료 기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네. 마찬가지로 뭐 경제적인 손실이라든지 심리적인 손실이 올 수가 있기 때문에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네. 할 수 있습니다. 참 젊었을 때 미리미리 관리를 하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우리 몸이 참 신비하다 보니까 한 가지의 원인만이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몸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척추가 어떤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지 좀 자세히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한번 살펴볼까요? 네. 우선 척추는 그 척추뼈가 있고 네. 그 추간반이라고 해가지고 척추뼈와 뼈 사이에 관절을 이루는 구조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인대들이 주변에 있고 그다음에 그 척추체 주변에 튼튼한 근육이 있어서 척추를 받쳐주게 됩니다. 그림으로 보시면은 이건 이제 허리 사진을 나타내는 것인데요. 여기가 이제 척추의 몸통이 되겠고요. 주변에 뒤쪽으로 해서 여러 가지 돌기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돌기들이 여러 가지 관절을 이루게 되고 이 관절마다 제각각 인대들이 분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옆에서 봤을 때의 모습인데 네. 척추체와 뒤쪽에 여러 가지 돌기들이 있고 이 뼈와 뼈 사이에 이렇게 하얗게 보이는 바로 이 구조물 우리가 디스크라고 합니다. 네. 이 디스크는 그림에서 보시면 이 가운데
섬유륜이라고 가운데 수액이라고 해가지고요. 네. 말랑말랑한 젤리 같은 구조물로 되어 있고 그 바깥쪽에는 섬유륜이라고 해서 단단한 섬유 조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오는 충격을 흡수를 해주는 역할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관절들이 있고 이 각각에는 다 인대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인대들이 있고 이 가운데 동그란 구조물로 우리 신경들이 내려오게 됩니다. 네네. 그래서 허리에서는 다리 신경들이 나오게 되고 네. 목에서는 팔 신경들이 나오게 되는 네. 이런 구조를 나타내게 됩니다. 네, 참 하나하나 위치하고 있는 다 이유들이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럼 나이가 들면서 척추를 구성하고 있는 이 부분이 어떻게 좀 변하는지도 굉장히 좀 궁금해집니다. 어떤 변화를 띨까요? 네. 이제 나이가 노화에 따른 요추 변화를 말씀드리면 네. 이 왼쪽에 있는 사진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MRI라는 사진입니다. 네네. 이 MRI 사진 보시면 이 네모난 게 이제 허리 뼈고요. 뼈와 뼈 사이에 하얗게 보이는 게 디스크입니다. 저 동그란 부분이요. 디스크가 말씀드린 것처럼 젤리처럼 탱탱해서 우리 몸에 오는 충격을 흡수를 해주게 되는데 네. 연세가 드시다 보면 이제 이 디스크에 수분이 빠져나가게 되고 탄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럼 그렇다 보면은 이제 허리로 오는 충격을 제대로 흡수를 못하겠죠. 네. 사진을 찍어 보면 이와 같이 시커멓게 보이게 됩니다. 다 줄어드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수분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이 높이 또한 낮아지게 되고요. 이로 인해서 이제 이 뒤로 신경이 쭉 내려오는데 네. 이 신경이 내려오는 곳으로 디스크가 튀어나오는 것을 우리가 추간파 탈출증, 흔히 얘기하는 허리 디스크라고 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디스크가 튀어나오게 되면서 주변에 있는 신경 구조물들을 누를 수가 있고요. 또 이제 연세가 드시다 보면은 이런 뼈가 가시처럼 이렇게 삐죽삐죽 튀어나옵니다. 우리가 나이 먹으면 머리가 하얘지고 주름이 생기듯이 네. 이런 뼈의 구조적인 변화가 생기면서 신경을 압박할 수가 있고요. 노화에 따른 변화군요. 맞습니다. 네. 이 단면을 사진을 보시면 좌우를 비교해서 잘 나타내는데요. 왼쪽에는 이제 정상적인 구조물인데 오른쪽에서 보시면 이 관절 자체가 상당히 비대해져 있고 주변에 인대가 두꺼워지게 됩니다. 네. 이는 우리 몸이 약해지면서 그것을 보강을 하려고 보상 기전으로 관절이 커지고 인대가 두꺼워지는데 하필 공교롭게도 이 두꺼워지고 관절이 커지는 것이 신경이 지나가는 길로 자라 들어가서 이와 같이 신경이 좁아지는 이런 변화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네. 자, 노화에 따른 자연스럽다고는 할 수 있지만 우리 신체에는 참 안 좋은 영향이기 때문에 좀 알고 넘어가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퇴행성 척추 질환은 이 요추나 경추의 노화에 의해서만 발생하게 되는지도 굉장히 좀 궁금한데요. 얘기를 들어볼까요? 이제 노화라는 거는 이제 나이 들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변화인데 노화가 생긴다고 모든 사람들이 다 질병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괜찮기도 하고 어떤 분은 굉장히 통증이 심하기도 하는데 그거는 이제 예를 들어 생활 습관이 잘못되었다든지 아니면 반복적인 외상이 있다든지 자세가 좋지 않다든지 네. 하면은 일반인에 비해서 퇴행성 변화가 더 빨리 진행이 되고 네. 심하게 진행이 될 수가 네. 있고요. 또한 근육이 약하다든지 척추의 배열에 이상이 있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그 척추 질환이 더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허리에만 사실 노화가 오는 게 아니고 목뼈에도 노화가 또 다양하게 찾아옵니다. 어떤 경추의 경우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도 좀 궁금하고요. 요추나 경추 노화에 의해서만 발생을 하는지도 저희가 좀 사진과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여드린 사진이 이제 네. 목 사진인데요. 우리 목뼈는 7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서부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5, 6, 7번까지 목뼈가 있고요. 네. 뼈와 뼈 사이에는 마찬가지로 추간판이라고 하는 디스크 조직이 있어서 충격을 흡수를 해주게 되는데 그렇죠. 마찬가지로 이제 연세가 드시게 되면 이런 뼈에 가시처럼 삐죽삐죽 튀어나오게 된다. 이걸 네. 골극이라고 해요. 예. 뼈에 가시가 생긴다 해서 골극이라고 하고 네. 이런 것들이 생기면서 관절면 자체가 지저분해지고 또 디스크에 수분이 빠져나가면서 디스크의 높이가 낮아지게 되고 관절도 비대하고 예. 인대도 두꺼워지는 그런 증상들이 생깁니다. 아무래도 약해지겠네요, 그러면.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여기 하얗게 보이는 게요. 신경이 지나가는 길인데 퇴행성 변화가 진행이 되면 이 신경이 지나가는 길이 좁아지게 되고 눌리게 돼서 여러 가지 증상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네.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몸에서 목에서는 팔 신경이 나오고요. 허리에서는 다리 신경이 나오는데
이 목에 이런 퇴행성 변화가 생기면 팔 신경이 눌리기 때문에 네. 팔 쪽으로 통증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어. 이제 환자분들이 이제 병원에 와서 나는 팔이 저리고 아픈데 왜 목을 검사하냐 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는데 그 이유는 목에서 팔 신경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증상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우리가 통증을 느끼는 그 부위에서만 이상 증세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 다른 곳으로 연결될 수 있다, 뭐 이런 말씀이신 거네요. 자, 이런 부분들도 꼼꼼하게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탁근 교수와 함께 척추 질환에 관련해서 저희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방송 보시다가 궁금하시거나 상담 원하시는 분들 지금 바로 전화 주시기 바랄게요. 02-6677-0012번으로 많은 전화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첫 번째 상담 연결해 보도록 합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전화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시청자님 나이가 어떻게 되실까요? 29이요. 네, 29세시고요. 자, 어떤 부분이 좀 궁금하셔서 전화를 주셨을까요? 작년에 좀 다른 어떤 일 때문에 허리를 삐끗했었는데 네네. 그때는 그냥 물리치료를 받고서 괜찮았었거든요. 네. 그런데 그 뒤로 이제 뭐 오래 걷거나 잠을 좀 잘못 자거나 조금만 무리를 해도 그날 밤에 막 허리가 부서질 것처럼 너무 아픈데 구부리지도 못하고 근데 이제 뭐 다음 날이 되거나 이틀 지나면 다시 괜찮아지기는 하는데 이게 더 완전한 치료 방법은 없는 걸까요? 네, 일단 고생을 좀 많이 하셨던 것 같은데요. 저희가 교수님께 바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좀 순간 삐끗했지만 그 이후로 좀 통증이 왔다 갔다 하시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되게 이제 허리를 좀 삐끗했다거나 하면은 근육이 뭉친다거나 인대에 염증이 생겨서 통증이 생기는 경우가 많고 그런 경우에는 되게 시간이 지나면 좋아지긴 하지만 반복적으로 좀 허리를 다쳤다든지 아니면 그 충격이 심한 경우에는 네. 흔히 얘기하는 허리 디스크라고 하죠. 뼈와 뼈 사이에 있는 디스크에 구조적인 문제가 생긴다거나 뒤쪽에 관절에 이상이 생기면 이와 같이 만성적으로 통증이 생길 수가 있고 또 좀 쉬면은 괜찮아지지만은 무리하면 계속 반복적으로 통증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혼자서 너무 참지 마시고 병원에 내원을 하셔서 여러 가지 영상 검사를 하면은 그 원인을 찾을 수가 있고요. 네. 원인이 생기면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뭐 치료 방법들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 한번 내원을 해서 정확한 진료를 보시는 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네. 지금 말씀하신 증상 봐서는 뭐 아주 어디가 심각하거나 그런 건 아닐 것 같아서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일단 시청자님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방치를 해두시면 더욱더 증세가 심해질 수 있으니까요. 빠른 시일 내에 병원에 내원하셔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처럼 저희와 함께 상담을 원하시거나 허리 통증으로 인해서 불편 겪고 계신 분들 저에게 지금 바로 전화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02-6677-0012번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많은 전화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질문 이어나가 보도록 할게요. 자, 노화로 인해서 찾아올 수 있는 대표적인 척추 질환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개 도와주시죠. 네. 우선 처음 말씀드릴 내용은 목 디스크라고 네. 하는데요. 보통 이제 목 디스크라고 하지만 디스크는 말씀드린 것처럼 뼈와 뼈 사이에 있는 구조물이고 네. 이 디스크가 튀어나와서 신경을 누를 때 우리가 이제 흔히 목 디스크라고 하고 의학적으로는 추간판 탈출증이라고 합니다. 그림에서 준비를 해왔는데 여기 보시면 이 뼈와 뼈 사이에 있는 이 디스크 추간판이 어떤 원인에 의해서 뒤쪽으로 튀어나오게 되면은 이 노랗게 보이는 신경을 누르게 되고요. 두 번째 있는 사진이 우리 흔히 얘기하는 MRI 사진인데 네. 여기 시커멓게 튀어나온 부분이 있어서 이 양쪽으로 팔 신경이 나오는데 여기 보시면 이 부위에서 신경이 눌리기 때문에 통증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 세 번째 사진 같은 경우에는 네. 이 추간판이랑은 디스크가 튀어나온 건 아니고 이 뼈 자체가 골국이라고 했죠. 네. 그런 퇴행성 변화 때문에 자라나면서 신경을 누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목 디스크라고 하면은 그 추간판이 튀어나와서 생길 수도 있고 이와 같이 뼈가 딱딱하게 네네. 자라나면서 생기는 경우도 있고 목에서는 여러 가지 팔 신경들이 나오기 때문에
목 몇 번째에서 생겼는지에 따라서 네. 증상들이 다 다르게 네.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자, 저희가 일단 대표적인 척추 질환으로 목 디스크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흔히들 디스크라는 이야기는 많이 들어봤지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니까 좀 굉장히 용어들도 생소하고 어렵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목뼈도 결국 척추의 한 부분입니다. 노화 외에도 목 디스크에 다른 원인들이 있는지도 좀 궁금하네요. 일단 목 디스크 네. 같은 경우에 그 자세가 좋지 않다거나 네. 요즘에 이제 스마트폰 많이 한다고 이렇게 구부정하게 있고 네, 목을 네. 앞으로 빼고 있는데요. 그 자세가 사실 목에 굉장히 좋지가 않습니다. 부담이 되기 요즘 때문에 대부분 그러고 맞습니다. 계시죠. 그런 것들이 뭐 한두 번이면 괜찮겠지만 자꾸 반복이 되다 보면은 그 목 디스크에 무리가 와서 발병을 할 수가 있고 또한 잦은 외상 자꾸 다치다 보면은 그 주변의 구조물이 손상이 오기 때문에 네. 생길 수가 있고 심한 경우에는 아주 심한 충격에 의해서도 목 디스크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일단 다양한 원인들이 있지만 우리 많이들 흔히들 하시는 스마트폰도 원인이 굉장히 좀 큰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교수님 어떤 증상이 찾아오면 목 디스크를 좀 정확하게 의심을 해봐야 될지 저희 증상도 한번 들어볼게요. 네, 일단 가장 많은 증상은 네. 목 통증이고요. 목이 네. 아프다 보시는 경우가 제일 많고 말씀드린 것처럼 목에서는 우리 어깨랑 팔, 그다음에 손바닥, 손가락까지 신경들이 나옵니다. 네. 그 부위가 눌리기 때문에 어깨 주변이 아프다는 분들도 있고요. 팔이 땡기고 저리다. 또 손가락에 저려서 물건을 쥐기 힘들다. 그리고 남의 살 같다든지 조금만 닿아도 따갑다 하는 이런 이상 증상들을 네. 호소를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심한 경우에는 이제 주먹 쥐는 힘이 떨어진다든지 팔을 굽히거나 펴는 그런 근력 약화가 생기는 경우도 있고요. 이런 다양한 증상들이 나타날 수가 네. 있습니다. 자, 목 디스크인데 이 손가락까지 영향이 좀 끼치는 것 같아요. 좀 방심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증상들을 치료를 하는 치료법은 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대개의 경우에는 목 디스크 때문에 수술하는 경우는 별로 없고요. 대개는 보존적 치료로 좋아지는 경우가 네. 상당히 많습니다. 우선은 이제 좀 저희가 쉬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휴식이 가장 네. 좋나요? 예. 이제 침대에 누워서 쉬면은 목 디스크의 압력을 줄일 수가 있기 때문에 통증이 상당 부분 호전되는 경우가 많고요. 네. 그다음에 베개 같은 거 빌 때는 목 뒤쪽까지 해서 너무 높지 않는 베개로 해서 편안한 자세로 계시는 것 자체로도 통증이 좋아질 수가 있고 네. 이런 생활 습관 개선에도 불구하고 통증이 있는 경우에는 대개 이제 약물 치료를 네. 하죠. 여러 가지 약을 복용을 한다든지 물리 치료를 병행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꾸준한 운동, 근력 강화 운동 한다거나 걷기나 체조 등으로도 통증이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네. 체중을 조절하는 것도 필요하겠고 네. 흡연을 한다면 금연을 하는 정도 네. 그런 것도 필요합니다. 또한 이런 여러 가지 보존적 치료에도 통증이 지속되는 경우에는 최근에는 신경 차단술이라는 그런 시술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다양한 치료법들을 알아봤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 좀 가장 휴식을 취하면 큰 효과를 본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들도 좀 큰 팁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보존적인 치료법으로 되지 않을 경우에 신경 차단술이라는 방식을 설명을 좀 도와주셨거든요. 어떤 방식으로 좀 이루어지는 치료법일까요? 네. 그 신경 차단술이라는 건 뭐냐면 네. 그 디스크나 그런 거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신경이 자극되기 때문에 통증을 네네. 느끼게 되는데 이 신경은 척추 뼈나 주변의 인대나 관절 그리고 주변 근육에 다 분포를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원인이 되는 신경을 찾아서 그 부위에다가 바늘을 찔러가지고 약을 뿌려주면은 네. 통증이 굉장히 많이 호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사진에서 보시면 네. 이거는 이제 내치까지 신경 차단술이라고 하고 이거는 이제 경막의 신경근 차단술이라고 하는데요. 주로 이 왼쪽에 있는 내치까지 신경 차단술은 목 통증이 심한 경우에 많이 하게 되고 이 경막의 신경근 차단술 같은 경우에는 팔 쪽으로 방사통이 있다든지 저림 증상이 있는 경우에 시행을 하게 되는데 이 신경 차단술이라는 거는 시술 시간 자체도 한 5분 정도로 굉장히 짧습니다. 굉장히 짧네요. 네, 오래 예. 걸리지도 않고 네. 그다음에 국소 마취로 하는 것이고 반복적으로 할 수도 있고요. 또 하나 장점이 이제 의료보험 혜택이 되기 때문에 가격적인 면에서도 크게 부담이 되지가 않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신경 차단술에 대해서 설명을 들어봤는데요. 이렇게 신경 차단술로도 좀 효과가 없고 호전이 되지 않는다면 또 다른 치료법이 있는지도 궁금한데요. 어떤 치료법일까요? 네. 결국에는 이제 목 디스크에 대해서 보존적 치료를 네. 적극적으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증상이 굉장히 심해지는 경우에는 우리가 수술을 고려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 통증뿐만 아니라 팔 쪽으로 당기는 증상이 점점 심해진다든지 더 심해져서 마비가 생긴다든지 네. 하는 경우에는 우리가 수술을 고려를 할 수가 있고요. 수술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수술이 목 앞쪽으로 들어가서 네. 원인이 되는 디스크를 제거를 하고 그 인접 부위 뼈를 유압을 하는 전방경유 수액 제거술 및 골 유압술을 가장 많이 하게 되고요. 네네. 또한 뒤쪽으로 들어가서 신경이 지나가는 구멍인 신경공을 넓혀주거나 네. 앞쪽으로 들어가서 신경공을 넓혀주는 수술을 하기도 합니다. 네네. 또한 최근에는 이제 인공 디스크를 삽입을 해서 디스크도 치료를 하고 그 부위의 운동 기능을 유지시켜주는 여러 가지 치료법들이 있습니다. 네. 자, 보존적인 치료만으로도 호전이 없을 경우에는 수술적인 치료법을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요. 이 수술적인 치료도 한 가지가 아닌 좀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이 상태에 맞게 좀 선택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저희가 실제 환자 사례를 좀 만나볼 텐데요. 어떤 분이셨는지 한번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은 이제 52세 남자 환자분인데 네. 평소에도 목 통증이 있고 팔 쪽으로 저림 증상이 있었는데 좀 참으면서 지냈다가 이제 등산을 가서 좀 목을 다치셨습니다. 그 다친 이후에 통증이 굉장히 심해지고 네. 팔의 거의 감각도 떨어지고 마비 증상까지 호소해서 오셨는데요. 네. 사진을 보시면 이게 이제 MRI거든요. 2, 3, 4, 5번하고 6번 사이에 이 시커멓게 이 튀어나온 게 바로 이 디스크가 터지면서 뒤쪽으로 튀어나온 겁니다. 네. 이 뒤로 신경이 쭉 내려오는데 이 신경이 지나가는 길로 디스크가 튀어나와서 이와 같이 신경을 누르게 됩니다. 이걸로 인한 증상이 생기고 마비도 생겨서 네.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앞쪽으로 들어가서 네. 수액 제거술 및 유압술을 시행을 해줬고요. 수술 이후에 신경이 눌리는 것을 펴진 것을 알 수가 있고 증상도 많이 개선된 네. 경우입니다. 저 정도면 굉장히 심각한 상태인 건가요? 맞습니다. 이제 목 디스크를 이제 네. 수술을 할 때 물론 사진에서도 심한 경우도 있지만 네. 이 임상 증상하고 또 일치를 해야 됩니다. 사진에서 심하다고 해도 네. 증상이 별로 심하지 않으면 수술할 필요가 없고요. 아, 또한 증상 자체가 굉장히 심해도 예. 사진에서 디스크가 신경이 누르는 정도가 별로 심하지 않다면 수술을 고려할 수 없는데 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사진에서도 뚜렷하고 증상도 굉장히 심하였기 때문에 수술을 네. 한 경우입니다. 예, 실제 증상과 이 사진과의 좀 일치해야 된다는 부분을 좀 설명을 도와주셨습니다. 다음 살펴볼 질환은요, 저희가 목 디스크 외에도 또 흔히 볼 수 있는 척추 질환이죠. 허리 디스크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허리 디스크 만나볼까요? 네. 이제 허리 디스크도 많은 분들이 이제 허리 통증을 일으키는 원인 중에 하나인데 네. 대개는 이제 그 활동이 왕성한 한 20, 30, 40대 분들한테 많이 생깁니다. 네. 구조적인 것을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이제 디스크인데요. 가운데 수액이라고 젤리처럼 탱탱한 조직이 있고 그 주변에 섬유 조직이 단단하게 감싸고 있는데 어떠한 원인에서든 이 섬유륜이 찢어진다거나 해서 안에 있는 수액이 바깥으로 튀어나온 거를 우리가 흔히 허리 디스크라고 하고 네. 의학적으로는 추간판 탈출증이라고 합니다. 예. 사진에서 보시면 여기 동그랗게 튀어나온 부분이 이게 이제 허리 디스크가 튀어나온 건데요. 이쪽에 뒤에 이제 허리에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다리 신경들이 이렇게 쭉 내려오게 되는데 이 튀어나온 디스크가 신경을 누르게 되는 것을 우리가 추간판 탈출증이라고 하고 MRI에서도 보시면 시커먼 디스크 조직이 네. 신경이 지나가는 길 쪽으로 튀어나와서 신경을 압박하는 것을 알 수 그렇네요. 있습니다. 예. 이 단면을 자른 사진 보시면 마찬가지로 여기서 시커멓게 튀어나온 게 디스크거든요. 이 디스크가 튀어나오면서 신경을 눌러서 뭐 허리가 아프다든지 네. 다리 통증이 생기는 것을 우리가 허리 디스크라고 네. 말합니다. 그렇군요. 자, 사진과 함께 설명을 들어보니까 통증이 굉장히 극심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렇다면 대체 이런 통증들의 원인은 어떤 부분일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말씀을 들어보니까 20대에서 40대에 발병을 많이 한다고요. 네. 이제 허리 디스크 네. 같은 경우에 물론 드물게는 아주 심한 손상으로 한 번에 확 생기는 경우도 있지만 대개는 이제 나이가 들면서 허리 주변에 있는 그 디스크가 퇴행성 변화가 생기면서 약해져 있는데 네. 그게 갑자기 심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뭐 무거운 물건을 자주 든다든지 장시간 앉아서 일을 한다든지 자주 허리를 비틀린다든지 그런 소소한 충격들이 누적이 되면서 생기는 경우가 많고요. 또 뭐 비만이나 흡연, 뭐 나쁜 자세 같은 거, 쪼그려 앉아서 일을 한다든지 그런 것들도 허리 디스크를 일으키는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뭐 한순간의 증상으로 일으키는 게 아니라 좀 누적돼서 나타나는 증상인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이 허리 디스크의 증상이 일반적인 허리 통증과 좀 어떻게 다를까요? 그 허리 디스크라는 건 네. 이제 디스크가 튀어나오면서 신경을 누르는 건데 허리에서는 다리 신경이 나오기 때문에 물론 허리 디스크가 있으면 가장 많은 증상은 허리가 아픈 것이지만 그렇죠. 다리 신경이 눌리게 되면 다리 쪽으로 통증이 생기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대개는 허리 아래쪽에 디스크가 많이 생기게 되는데 허리뿐만 아니라 엉덩이라 그러죠. 엉치라고 하는 부위가 통증이 생기게 되고 네. 자세를 바꿀 때 통증이 굉장히 심해지는 양상이 됩니다. 그다음에 다리 신경이 누리기 때문에 다리 쪽으로 통증이 생기고 다리가 저리다든지 남의 살 같다든지 네. 조금만 닿아도 막 따갑다는 그런 증상들을 호소를 하게 되고 심한 경우에는 이제 발가락이나 발목을 움직이는 힘 자체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아주 심한 디스크 같은 경우에는 우리 대소변 보는 신경까지 눌리게 되면 배뇨장애까지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허리 디스크 역시 단순히 허리 쪽에만 통증이 느껴지는 게 아니라 다른 부분까지 좀 통증을 느낄 수가 있는 것 같은데요. 이번에 역시나 허리 디스크의 치료법도 저희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설명 도와주시죠. 그 마찬가지로 허리 디스크가 있다고 해서 네. 사실 수술을 하는 경우는 한 10명 중에 한두 명 정도밖에 되지 않고요. 대개는 이제 보존적 치료로 좋아지는데 마찬가지로 이제 좀 우리가 쉬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침상 안정을 하면은 디스크의 압력이 줄어들기 때문에 되게 통증이 좋아지게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는 이제 경구 약물을 복용을 한다든지 뭐 운동요법을 한다든지 심한 경우에 이제 복대 같은 보조기를 착용하기도 하고요. 물리치료를 시행하면은 좋아지는 경우가 거의 대다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찬가지로 통증이 지속되는 경우에는 신경 차단술을 우리가 고려해 볼 수가 있습니다. 목 디스크와 비슷하게 신경 차단술로 치료가 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허리 디스크의 신경 차단술은 어떤 과정으로 좀 치료가 되는지도 살펴볼게요. 목 디스크의 신경 차단술과 네. 마찬가지로 그 허리 주변에서 돌아 나오는 신경이 뼈나 뭐 인대, 그다음에 골막이라든지 뭐 근육 등에 분포를 하게 돼서 거기가 자극이 되기 때문에 네네. 통증이 생기는 것이라서 우리가 실시간으로 그 원인이 되는 신경이 나오는 부위를 찾아 들어가서 그 부위에 약을 뿌려주면 그 염증이나 그런 것도 가라앉게 되면서 붓기도 빠지게 되고 그러면서 통증이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그 허리 디스크 신경 차단술도 시술 시간이 뭐 5분 내외로 짧게 걸리고요. 반복적으로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연세가 많이 드신 분 같은 경우에는 뭐 당뇨라든지 여러 가지 동반 질환이 있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경우에 신경 차단술을 하면은 혈당이 오른다거나 그런 합병증 같은 게 생길 수도 있어가지고요. 연세가 많이 드시거나 여러 가지 동반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좀 유의해서 해야 될 필요가 잘 있습니다. 알아보셔야겠네요. 네. 자, 목 디스크와 허리 디스크 두 가지 다 신경 차단술로 치료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보존적인 치료법으로 치료가 가능하지만 안 될 경우에는 역시나 허리 디스크도 수술적인 치료 방법을 좀 택해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떤 치료법들이 있을까요? 보통 이제 저희가 충분한 적극적인 보존적 치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생활에 지장이 많을 정도의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에 저희가 수술을 고려를 할 수가 있습니다. 대개는 한 달 반 내지 2달 정도 치료를 해보고 안 되면 수술을 하게 되는데 이 이외에도 그 다리 신경이 심하게 눌려서 근력이 떨어진다든지 발목을 들어 올리는 힘이 떨어진다든지 발가락에 마비가 온다든지 그러한 경우에는 조기에 수술이 필요할 수가 있고 배뇨장애라고 해서 소변을 보는 신경까지 눌려서 소변을 못 본다든지 하면은 그런 경우에는 굉장히 응급하게 수술을 시행할 수가 있고요. 또한 통증이 너무 심해서 도저히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저희가 조기에 수술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수술을 하게 되면은 굉장히 예후는 좋은 편이기 때문에 대개 이제
병원에 오시는 분들이 허리 수술하면은 이거 못 걷는 거 아니냐 네, 그런 말씀들 걱정들 많이 하시죠. 많이 하는데 요즘에는 이제 기술들이 많이 발전을 했기 때문에 수술을 해서 뭐 합병증이 생기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고 예후는 굉장히 좋은 편입니다. 네. 자, 뭐 통증이 허리뿐만 아니라 다른 부위로 퍼지거나 또 마비가 좀 찾아오면 증상이 심각해지는 것 같아요.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번에는 저희가 어떤 치료 과정을 거쳤는지 그럼 실제 사례를 만나보면서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40세 남자 환자분이시고요. 네. 이분은 왼쪽 다리 쪽으로 극심한 통증이 생겨서 일단 참고 지냈는데 참다 못해서 막 감각이 떨어지고 네. 내 살 같지가 않다, 남의 살 같다 그래서 오셨는데 MRI에서 보시면 뼈와 뼈 사이에 있는 이 디스크가 시커멓게 바깥쪽으로 까맣네요. 튀어나온 것을 예. 네,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가운데 쪽으로는 다리신경이 쭉 내려오는데 이 디스크가 튀어나와서 거의 다리신경이 막혀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이 시커먼 게 디스크거든요. 원래 신경이 이렇게 동그랗게 보여야 되는데 디스크가 튀어나와서 신경을 막고 있어가지고 다리 쪽으로 마비 증상까지 생긴 것이라서 네. 수술을 했는데 이제 디스크 수술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저희 신경외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현미경을 보면서 수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절개 범위도 굉장히 작고 현미경을 보기 때문에 세세하게 신경을 충분히 감압을 네.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본 사진은 이제 현미경으로 우리가 수술하고 난 다음에 찍은 사진인데 이렇게 쭉 신경이 잘 펴져서 내려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물론 증상 많이 네. 좋아졌고요. 네. 자, 수술적인 치료 사례까지 좀 만나보셨습니다. 저희가 퇴행성 척추 질환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방송 보시다가 상담 원하시는 분들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허리 디스크만큼이나 협착증으로 또 고생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협착증 한번 알아볼까요? 네. 그 아까 이제 허리 디스크는 보통 활동이 왕성한 뭐 청년이나 중년 때 많이 생긴다고 했는데 이 요추관 협착증 같은 경우는 되게 노년분들한테 많이 생깁니다. 네. 그 이유는 퇴행성 변화가 진행이 되면서 예. 생기는 질환인데 노화랑 관련이 좀 맞습니다. 많네요. 예. 네. 보시면 그 나이가 들면 이제 얼굴에 주름이 생기듯이 허리뼈나 그런 데가 약해지기 때문에 우리 몸에는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뼈들이 이런 식으로 자라나게 되거든요. 골국이라는 것들이 자라나게 되고 보시면 이제 관절 같은 것들이 비대해지고 또 인대도 두꺼워지면서 이게 하필 이제 신경이 지나가는 길로 자라 들어와서 신경이 좁아진 겁니다. 그래서 요추관 협착증이라는 것은 허리에서 신경이 지나가는 길이 좁아졌다는 것이고요. 그 원인은 이제 퇴행성 변화에 의한 노화가 네. 상당한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앞서서 허리 디스크는 사실 연령이 별로 상관이 없었다면 이번에 요추관 협착증은 노화로 인한 증세가 좀 깊다라는 점을 설명을 도와주시고 계시거든요. 그렇다면 요추관 협착증도 수술적인 치료가 좀 필요한 경우가 있을까요? 네, 우선 수술적인 치료한 네. 경우가 있고 대개는 이제 보존적인 치료로 좋아지게 되는데 네. 이제 요추관 협착증 우선 협착증이 있을 때 어떤 증상들이 있는지를 좀 알아볼 필요가 네. 있거든요. 이제 신경이라는 거는 이제 신호를 전달해주는 전선 같은 역할이에요. 네. 근데 전선이 막혀버리면 신호가 내려오지가 않겠죠. 그래서 신경이 지나가는 길이 좁아지기 때문에 신경이 다리 끝까지 내려와야 되는데 거기서 좁아져 버리기 때문에 다리 쪽으로 증상이 생깁니다. 네. 다리가 저리다든지 조금만 활동을 해도 다리 통증이 심해서 쉬어가야 된다든지 그런 증상들을 호소를 하게 되는데 네. 대개는 이제 안정을 한다든지 약물 치료, 보존적 약물 치료를 한다든지 물리 치료를 하고 네. 좋아지는 경우가 많은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증이 호전이 되지 않고 생활에 굉장히 지장이 많은 경우에 우리가 수술을 고려를 해볼 수가 예.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요. 이 협착증 증상에 따라서 아무래도 치료법이 조금씩 달라질 것 같은데요. 협착증 역시 뭐 보존적인 치료법으로 가능 치료가 많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수술적인 치료 방법을 좀 많이 택해야 하는 건가요? 말씀드렸듯이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 보존적 치료로 네. 좋아지는 경우가 많고 이제 우리가 보존적 치료에도 효과가 없다든지 마비가 생긴다든지 소변 보는 기능 이상이 생기는 네. 그런 것들이 있으면 우리가 수술을 고려할 수가 있는데 그렇죠. 이제 수술을 할 때 중요한 것은 대개 협착증이 있는 분들은 고령인 분들이 연세가 많이 드신 네. 분들이 많아서 본인이 원하는 목표가 있습니다. 이게 젊은 사람처럼 쌩쌩하게 돌아가기 원하지는 네. 않거든요. 대개는 이제
뭐 요 동네 정도 좀 다니면 좋겠다. 본인 기대치가 있어서 그런 기대치가 얼마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충분히 고려를 하고 상담을 해서 이제 수술을 선택을 하게 되고 네. 또한 연세 드신 분들은 뭐 당뇨라든지 고혈압이라든지 그런 동반 질환들이 예.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여러 상황에 맞춰서 수술 방법도 결정을 하게 됩니다. 네, 일단 뭐 전신 질환 같은 경우도 잘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 연세가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보존적인 치료 방법이 가능하다니 희소식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저희가 또 사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의 사례가 준비되어 있다고요. 각각 살펴보죠. 먼저 보여드릴 분은 네, 그 허리 통증과 그다음에 조금만 걸어도 다리 쪽으로 저리고 그래서 쉬었다 가야 되는 예, 증상을 증상이 좀 증상으로 심하셨군요. 네, 오셨고요. 이분 같은 경우에도 뭐 약물 치료, 물리 치료, 뭐 신경 차단술 같은 것들을 받았지만 증상이 개선되지 않아서 네, 결국에는 수술적인 치료를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네, 사진 보시면 마찬가지로 여기 신경이 내려오는 길이 이렇게 쭉 있는데 이 부위에서 시커멓게 신경이 좁아져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협착증이 굉장히 심했고요. 그래서 이 협착증을 감압을 시켜주고 네, 이 협착증을 감압을 시켜주다 보면 관절 같은 데를 우리가 과도하게 그거 잘라내야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네. 경우에 이제 척추 자체가 불안정해질 수가 있어서 이와 같이 고정을 해주는 수술까지 하게 된 경우입니다. 예. 자, 계속해서 두 번째 사례도 저희 만나볼게요. 마찬가지로 이분도 네, 척추관 협착증이 굉장히 심했는데 앞에 분하고 좀 다른 거는 허리 통증은 그다지 심하지는 않으셨고요. 주로 호소하는 증상이 다리가 저리고 네, 걸을 때 너무 힘들다 그런 증상으로 오셨고 또한 뭐 고혈압, 당뇨 이런 동반 질환들이 있었습니다. 있으셨군요. 예. 그래서 허리 통증이 심하지 않고 주로 다리가 증상이거나 동반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수술 범위를 가급적 줄이는 게 좋거든요. 네. 그래서 고정 수술까지 하는 그런 큰 수술보다는 단순히 신경을 풀어주는 감압 수술을 했고 수술 전에 비해서 수술 후에 상당히 신경이 풀려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자, 환자의 상태에 맞는 치료법과 수술법을 선택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두 가지 사례 만나보셨는데요. 치료 효과는 환자들마다 다를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협착증 외에 또 다른 척추 질환이 있는지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이제 보통 이제 퇴행성 척추 질환이라고 하면은 한 가지 병이 있는 경우보다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네. 지금 이제 제가 말씀드릴 거는 척추 분리증 그리고 척추 전방 전이증이라는 네. 것인데 이 척추 분리증이라는 거는 사진에 보시면 이 부위를 확대를 한 건데 우리 몸의 앞쪽에 척추체 몸통이 있고 이 뒤쪽에는 여러 가지 관절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 화살표로 칠해 놓은 데가 이 부위가 이제 자꾸 반복적으로 우리가 허리를 쓰다 보면 굉장히 약해져요. 네. 그러면서 여기가 이제 끊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보통 저희는 이제 이거를 부러졌다고는 하지 않고 끊어졌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도 오래 쓰다 보면서 약해져가지고 여기가 이렇게 결손이 생기게 되면은 이쪽이 약해지면서 뼈가 앞쪽으로 밀려나게 됩니다. 그걸 전방전이증이라고 그래요. 앞쪽으로 밀려들어서 전방전이증이라고 하고 설사 이 부위가 끊어지지 않더라도 뭐 인대나 관절 등이 약해지게 되면 네. 퇴행성 변화로 인해서 전방전이증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앞쪽으로 밀려서 전방 전위증이다라고 말씀을 도와주셨거든요. 그렇다면 전방 전위증의 치료 과정을 저희가 또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마찬가지로 네. 이제 전방 전이증도 보존적 치료로 되게 호전이 되고요. 수술적 치료를 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네. 일단 만약에 수술적인 치료를 한다면 뼈가 앞쪽으로 사진에서 이제 보여드리면은 마찬가지로 뼈가 앞쪽으로 빠지면서 뒤쪽으로 나오는 이 다리 신경이거든요. 네. 신경들이 자극이 돼서 다리 통증이 생기고 이건 허리를 구부리고 찍은 사진이고 뒤쪽으로 편 사진인데 허리를 구부리면 과도하게 뼈가 앞으로 빠지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펴면은 또 빠져 있긴 하지만 그거보다는 좀 호전이 돼서 뼈가 좀 분리가 네, 되는 거네요. 예. 불안정한 거죠. 네. 움직일 때마다. 그래서 뭐 앉았다가 일어날 때 엉덩이가 밑으로 빠진다든지 네. 그런 극심한 통증을 호소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보존적 치료로 증상이 개선되지 않는 경우에 일상생활이 굉장히 심한 경우에 우리 수술을 고려를 해볼 수가 있고 수술은 신경을 풀어주는 수술도 있고 이 앞쪽으로 빠져 있는 뼈, 흔들리는 뼈를 고정을 해주는 고정술까지 같이 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말씀만 들어도 통증이 굉장히 좀 심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면 이번엔 실제 사례와 함께 설명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분은 68세 남자 환자분이신데 네. 이게 엑스레이인데요. 이 세 번째 뼈가 네 번째 뼈 앞쪽으로 살짝 밀려 있는 게 혹시 보이시나요? 뼈가 이렇게 있고 밑에 있는데 뒤에 보면 가지런하게 이렇게 쭉 내려오는데요. 네. 여기가 앞쪽으로 이렇게 빠져 있습니다. 공간이 밀려나 좀 더 있죠. 넓어진 건가요? 이 뼈가 네. 이 뼈 앞쪽으로 살짝 나와 있습니다. 구부리면 이렇게 나왔다가 네네. 피면 다시 들어가고 이렇게 한마디로 건덕건덕거린다 그러죠. 네. 그런 것들이 있게 되면은 뒤에 신경이 이렇게 좁아지게 되고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전방 전이증이 있고 협착증도 같이 동반이 되어 있어서 증상이 굉장히 심하고 오래됐기 때문에 이와 같이 신경을 충분히 넓혀주고 뒤에서 나사를 박아서 고정을 해주는 수술까지 했고 수술 이후에 신경이 많이 넓어진 네.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좀 심각한 사례였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전반 전이증의 사례까지 좀 만나보셨는데요. 한 가지 질환을 좀 더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나이가 들면서 골다공증 많이들 호소하시잖아요. 근데 이 골다공증과 척추 질환이 관련성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질환인가요? 이제 최근에는 네. 우리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네. 이런 골다공증에 의한 척추 질환이 잘 생기는데 골다공증이라는 거는 이제 보통 이제 30대가 넘어가면 뼈는 점점 약해지거든요. 근데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폐경기 이후에 호르몬의 변화 때문에 골다공증이 생기는 경우가 네. 굉장히 많습니다. 또한 굉장히 마르신 분들도 잘 생기는데 골다공증이라는 거는 뼈가 약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뼈가 튼튼하다면 웬만한 충격에도 뼈가 부러지진 않는데 그렇죠. 골다공증이 있는 경우에는 작은 충격에도 척추뼈가 부러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 골다공증이 있는 분들이 가벼운 충격에 척추뼈가 골절되는 것을 우리가 골다공증성 척추 압박 골절이라고 합니다. 네. 그런데요, 이 척추가 골절이 된다라는 말만 들어도 굉장히 좀 위험할 것 같고 통증도 심할 것 같거든요. 이럴 때는 어떤 치료법을 좀 선택해야 되나요? 일단 사진을 먼저 좀 네. 보여드리면 여기 엑스레이 보시면 이와 같이 척추 뼈가 찌그러진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네. MRI에서 보면 이렇게 시커멓게 뼈가 많이 부어 있는데 굉장히 심한 통증에 의해서 뼈가 부러졌다면은 상태가 위중하기 때문에 치료 방법도 굉장히 복잡하고 네. 하지만 이 골다공증성 척추 압박 골절은 충격이 심하지 않은데도 뼈가 부러진 경우라서 보존적인 치료, 되게 침상 가려를 한다든지 좀 진통제 같은 것을 복용을 한다든지 네. 신경 차단술 같이 그런 치료도 좋아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네. 굉장히 조심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평소에. 네. 치료법이 이야기도 한번 들어볼까요? 네. 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개 이제 보존적 치료를 하게 되고요. 네. 약물 치료나 그다음에 척추 보조기 같은 것을 사용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대개 이제 누워서 안정하고 활동을 자제하다 보면은 골이 유압돼서 증상이 개선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수술적 치료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통은 충분한 보존적 치료는 한 3주 정도 저희가 치료를 해보고요. 해보시고. 네. 통증이 지속되는 경우에는 네. 수술을 고려를 할 수가 있고 또한 뼈가 깨지면서 변형이 점점 심해진다든지 네. 아니면 신경이 눌려서 마비 증상이 생기는 경우에 우리가 수술을 고려를 할 수가 있습니다. 수술 같은 경우에는 되게 이제 크게 범위가 크지 않은 척추체 성형술이라든지 척추 후궁 풍선 복원술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전신 마취를 하고 하는 건 아니고요. 국소 마취로 뼈에다가 바늘을 꽂아서 뼈 시멘트 같은 것으로 뼈를 딱딱하게 굳혀주는 그런 치료를 하게 되고 수술 시간도 20분 내지 30분 정도로 오래 걸리지 않고 간단한 치료를 하게 됩니다. 네. 하지만 신경이 많이 눌리거나 그래서 다리에 마비가 오는 경우에는 고정술까지 고려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자, 척추 압박 골절 역시 보존적인 치료 방법으로 치료가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수술적인 치료 방법을 역시나 고려를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실제 환자 사례가 또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어떤 치료 과정을 겪었는지 한번 이야기 들어볼게요. 이분은 이제 과거에도 네. 골다공증이 심하신 분인데 압박골절이 있어서 여기 보시면 하얗게 보이는 부분이 척추체 성형술이라는 그 수술을 하신 건데요.
골절이 있는 부위에 시멘트를 넣어서 이렇게 딱딱하게 굳혀주는 수술을 했는데 공교롭게 요번에도 좀 그렇게 심한 외상은 아니었는데 극심한 허리 통증으로 오셔서 사진을 찍어 보니까 여기 세 번째 허리뼈 이게 시커멓게 보이는 부분 있잖아요. 골절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네. 처음에는 이제 안정하고 약물 치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통증이 계속 지속이 되어서 국소 마취로 간단하게 이런 척추체 성형술을 해준 케이스고, 이 척추체 성형술이나 풍선 복원술을 하면은 뼈가 딱딱하게 굳기 때문에 수술을 하고 바로 증상은 많이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예, 수술 후에 바로 좀 증상을 네. 느낄 수가 있네요. 자, 이렇게 저희가 사례까지 좀 만나보셨는데요. 평소에 이 척추 질환, 허리 통증으로 가벼운 통증은 그냥 넘길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집에서 스스로 좀 진단을 해볼 수 있는 방법들이 있을까요? 네. 이제 목 통증이나 허리 네. 통증이 뭐 계속 만성적으로 지속되는 경우에는 무엇인가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네. 게다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목에서는 팔신경이 나오고 또 허리에서는 다리신경이 나오기 때문에 팔이 저리고 땡기다든지 다리가 저리고 땡기면서 네. 목도 아프고 허리가 아픈 경우에는 병원에 꼭 내원을 하셔서 전신이 아픈 거네요. 네. 내원을 하셔서 좀 진료를 보실 필요가 있고, 네. 너무 이제 억지로 참다 보면은 정말 큰일이 생기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참지 마시고 병원에 내원하셔서 진찰을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자, 허리와 목이 그 부위만 증상이 나타나는 게 아니니까요. 다른 곳에도 증상이 나타난다면 참지 마시고 병원을 꼭 내원을 해보시기 바라고요. 이렇게 우리 척추를 오랫도록 건강하게 지킬 수 있는 수칙 이야기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건강한 젊으신 분 같은 경우에는 네. 척추를 잘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래서 꾸준한 운동을 한다든지 근력 운동을 하고, 그다음에 올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좋고요. 네. 만약에 흡연을 한다면 금연하는 것이 좋고, 네. 체중 조절도 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연세가 어느 정도 드신 퇴행성 변화가 진행된 고령의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생활 습관을 개선하는 게 좋습니다. 쪼그려 앉는 행동을 한다든지 무거운 물건을 든다든지 하면은 그런 변화들이 더 가속이 될 수가 있어서 가급적 그런 행위들을 피하는 것이 예. 좋고, 그다음에 균형 잡힌 식사를 해서 몸 상태를 튼튼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네. 또 오늘과 같이 이런 여러 건강 정보 프로그램도 네. 자주 시청하는 것도 네.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그렇죠. 생각합니다. 네, 평소 생활 습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희 프로그램 보시면서 말씀드렸던 수칙들 한번 살펴보시고 실천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모든 치료법에는 부작용이 따를 수가 있고요. 개인마다 치료 효과가 다르다는 점, 전문의 상담을 통해서 적절한 치료법을 꼭 선택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조탁근 교수와 함께 퇴행성 척추 질환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